제로가 나옵니다.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비례율, 권리가액 기준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더 많이 주고 진행을 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그리고 지역주택 조합 콘텐츠를 다루는 알쏭달쏭 부동산 시간입니다. 여러분,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구입하실 때 혹은 추진하실 때 설명 들으셨던 비례율이나 추가 분담이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비례율이 반토막이 나고 혹은 또 추가 분담금이 몇 억씩 증가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을까요? 또 입주가 바로 코앞인데 몇 억씩 추가 분담금 하라고 납부하라고 하는 기사도 보셨을 겁니다. 설마 그럴 일이 내한테 있겠어? 이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조합회사조차도 잘못 알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 재산적 손실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혹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 유료 상담으로 진행되었던 케이스인데요.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확인해 봐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 형식은 조금 달라도 이런 식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완료 총 수입 추정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 추정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대부분 자료를 보시면 조금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보게 되면 이렇게 마지막에 비례율이라는 게 산출이 되죠. 이렇게 비율이 산출이 되면서 사업성을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나의 분담금과 혹은 이 사업성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시는데요. 여기 들어오신 분도 원래 원주민은 아니시고 단지 투자로 매입을 하셨는데 투자에 대해서 과연 얼마 정도의 분담금으로 앞으로 확인이 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좀 일찍 구입하시기 전에 문의를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네, 먼저 지금 서울주변에 많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1호선이죠. 1호선 따라서 이렇게 이런 색깔 보이시나요? 이런 색깔들 보이는 게 이게 재개발, 재건축 표시가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이 정도 규모들은, 큰 규모들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역 주변으로, 1호선 주변으로 따라가다 보면 아주 조그맣게 개발이 많이 되는 곳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개인고속도로 주변으로 가도 역 주변으로 모두가 다 소규모 재건축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부천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립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네,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도 나왔지만 여기 역 주변으로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조합 설립인가, 여기 재건축 이주됐네요. 사업시행인가, 가로주택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조합원들도 문의가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된 건지 조합에서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가로주택이 잘못돼서 안 되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부동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지나고 나서 확인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표를 한번 보시자고요. 표를 보시면 추정 수입가 이거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대수 조합 일반이 있는데 일반 세대수나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시장 조사하면 금방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총 수입. 그러면 일단 조합의 자료를 먼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합의 자료로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 총 사업비도 약 한 829억 정도. 그 829억 기준이 뭐냐 하면 자료를 보시면 총 수입 추정가, 총 사업비 추정가, 종전자산 추정가 그래서 비례율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비례율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단지는 몇 퍼센트 정도 나왔죠? 85.24%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조합의 자료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증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볼게요.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자료를 보시면 총 수입 추정가, 사업비 추정가, 그 다음에 종전자산 추정가를 고르실 수 있는데 종전자산은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실 수 있어요.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하지만 감정평가가 아닌 시세대로만 조사하셔도 됩니다. 왜냐? 시세 조사하셔가지고 비례율이 100% 나오면 시세대로의 감정평가가 나오면 상업성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총의 책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 수입 추정가가 평당 분양가 얼마였죠? 평당 분양가가 조합원은 평당 1,8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분양가는 평당 2,200만 원, 그다음에 근린 상가는 평당 1,800만 원으로 이건 주변 시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세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맞다는 가정하에서 방금 말씀드린 표에 보신 대로 조합 사업비 추정가, 종전환 추정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당 사업비, 이 평당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불과 오래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창립총회를 하시면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작년에도 공사비 이슈가 있어서 600만 원대 지금 평당 650만 원대 잡아 놓으셨는데 평당 650만 원대 공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평당 650만 원대 지금 잡혀 있어서 전체 평당 사업비는 840만 원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료율이 지금 84% 나온 단지거든요. 하지만 지금 평당 사업비를 1,000만 원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직접 공사비만 800만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합에서 인정 안 하시겠지만 조합의 상황을 보시면 시공사가 참여를 한다든가 용역업체가 참여한다는 여부만 보셔도 아마 적정한 공사비인지 아닌지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평균사업에 1,000만 원 하면 비료율이 48.3%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가 혹은 권리가액을 예상으로 3억 정도로 사셨는데 그 3억이 48% 정도 되면 1억 5천이 날아가는 경우예요. 1억 5천을 더 부담하셔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수치만 낮아졌지 그 돈을 내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 허그에서도 사업비 보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공사도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를 수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총 사업비 추정가 이런 거 등등등이 변동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평당 사업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지 내려갈 수는 없는 경우, 쉽게 말해 1,2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뭡니까? 제로가 납니다.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 분양보다 더 많이 주고 진행을 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리까지 안 가는 이유는 조합 설립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진행만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대출을 실행시키시면 평생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조합을 진행하실 때 단순히 이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아니면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안 되느냐?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변동사항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업 완료 총수입 추정가, 이게 변동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업 수지가 좋아지면서 진행이 되겠죠. 무슨 뜻이냐? 종전자산 추정가, 이 감정평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비례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당 분양가가 3천만 원씩 오르면 지금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1,000만 원씩 더 올라간다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사업 완료 총수입 추정가가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약 한 10%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174억이죠. 1,174억이니까 500억 정도 매출이 증가되면 이렇게 171%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높아지겠죠. 물론 이렇게 총 수익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공사비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사업 수지가 바뀌게 되면서 사업이 시작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의 시간은 어떻게 가늠하실 수 없는 거니까 장시간 사업이 표류되면서 이 모든 부담을 투자자나 조합원들이 받으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조합의 자료를 보시면서 충분히 사업성에 대해서 예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쉽게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또 갸우뚱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기 힘드니까 요 아래 저희들이 고정 댓글로 링크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신청을 해 주십시오. 물론 유료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사업적인 판단을 추후에 나오는 그런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사업에 대해 계속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투자를 할 거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죠. 쉽게 설명했는데 그래도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무턱대고 부동산이 말하는 혹은 조합에서 말하는 비례율, 권리가 기준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부분 하셔가지고 재산적인 손해 없이 재산 증식에 혹은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 들어오신 내용으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분이 이미 사셨기 때문에 언제 엑시트 하실 거냐. 다행히 월세 받으신다고 하셔서 견디실 수 있는데 사업의 매출 부분이 변화가 없고 공사비만 오르면 재산적 손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좀 더 또 이런 사례들로 확인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시 더 좋은 컨텐츠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